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을 줍줍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역시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사 고객들이 지난주에 미국 주식을 61억 달러어치나 순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후에 세 번째 최대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5주 연속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매수가 개별 종목과 ETF를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관이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에 최대 수준의 주간 매수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노선에서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것으로 이번에 또 순매수 흐름을 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매수세가 성급하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BOA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BOA만의 생각일지 다른 기관의 의견들 그리고 월가의 정확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배드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약세장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차례 좀 약세장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기대감이 좀 시장을 살렸었죠. 하지만 이내 좀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매수세는 좀 성급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월요일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높은 기름값을 연준의 정책 전환이 아직까지 성급하다는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도 더 나빠져야지 연준이 액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네드 데이비스라는 기관에서도 통화정책 트렌드에 맞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최소한 충족이 돼야지 연준이 정책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도 좀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이 돼야지 연준이 역시 액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도 증시의 분위기가 초까지는 좀 좋았다가 고용 지표와 맞물려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JP모건 측에서도 이와 관련을 해서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8.3%를 상회했을 시에 현재 컨센서스는 약 한 8.1% 정도입니다. 그 경우에는 증시가 5%나 급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열어놓고는 있지만은 이처럼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경계론이 아직 우세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외신 종목과 관련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산업 근로자도 직원으로 분류하라 이런 또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면서 공유산업 업계 좀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버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에서 공유산업 근로자, 저희가 또 기근로자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들을 계약 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우버라든지 리프트 그리고 도어데시 등의 중요 공유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날 좀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비용 확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요.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약 사업자로 근로자들이 분류돼 있는 덕분에 이들이 유연근무제가 가능했으며 그러면서 해당 모델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이 인기가 높다라고 주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또 건강보험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이라든지 또 노조 설립 등을 막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보관으로 이 같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비판 여론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좀 드라마가 벌어진 바가 있었죠. 주 정부가
직원 대우를 강제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근데 이들 업체가 좀 주도를 해서 여기에 또 반대를 하는 뒤집는 주민투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뒤집힌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주정부가 고소를 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는 기업들 측에서 또 항소를 한 상황이지만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불거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이슈, 과연 우버, 리프트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괜찮을까?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악재기는 하지만은 이날의 급락세가 좀 과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악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드라마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바클레이즈에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운전자당 3,625달러씩 더욱더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의 5억 달러,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2억 9천만 달러 정도의 가산 효과, 좋지 않은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버의 주가를 보더라도 한때 20달러까지도 하회를 했다가 최근에는 저점 대비해서 40%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10% 정도 다시 한번 미끄러졌다. 시장에서도 명백한 악재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실제 영향이 일어나기까지는 좀 시차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DA 데이비슨 같은 기관에서는 이번 이 공고는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성격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견 수렴 기간도 좀 거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적용도 일러야 내년이기 때문에 리프트 측에서도 사업 모델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